바다 거북을 만날 수 있는 아라구스크 해변부터 일본 최대 산호지대 야비즈까지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미야코지마예요. 6박 7일의 여행 기간 동안 6개의 스노클링 포인트를 다녀왔는데요. 각 포인트들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바다 환경은 어떤지 정리해드릴게요. 숙소가 이라부 섬에 있었기 때문에 첫 스노클링 포인트로 나카노지마를 선택했어요. 여기 좀 이안류 같은 게 있는 건, 저기 리프가 있고, 절로 이안류가 저렇게 있대. 리프가 있으니까 이해가 있구나. 나카노지마 해안은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시설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장비도 스스로 모두 챙겨와야 하고요. 물속은 보이는 것처럼 산호가 전혀 없는 돌이 많은 지형이더라고요. 산호초를 보고 싶은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물고기는 꽤 많았는데요. 다만 깊은 수심으로 가야 큰 물고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에 익숙한 분들이 가시기에 적합해 보여요. 또 방문한 곳은 시기라 비치예요. 아이들이 있다면 이곳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시기라 비치는 시기라 리조트 내에 있는 해변인데요. 주차비가 있는 대신 리조트 숙박객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하고 리조트 내에 있는 만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액티비티 장비 대여부터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진보관 로커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선베드도 대여할 수 있고 진보관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온다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변이에요. 지형 자체가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이라 안전하긴 한데 그만큼 물이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꽤 멀리까지 나가야 물고기와 산호를 구경할 수 있어요. 산호가 있는 곳들은 물고기도 많고 볼만했지만 산호가 있는 곳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아이들과 나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워낙 예쁜 곳이 많은 미야코지마라 성인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도 쉼터가 있는 것도 좋았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기라 비치 근처에 있는 임기야 마린가든이에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임기야 마린가든은 간조대와 만조대가 갈 수 있는 범위와 분위기가 다른데요. 먼저 만조대의 모습이에요.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라 비치보다 물색이 훨씬 투명하죠? 조금만 깊은 곳으로 나가면 살아있는 산호초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만조대는 저 다리 너머로 나갈 수 없고 간조대는 날이 좋으면 저 다리 아래로 반대 빛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스노클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지랑이가 핀 것처럼 시야가 흐려지곤 하는데요. 이건 해수와 민물이 만나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져도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장비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수면에서 산호초를 구경할 수도 있고 다이버라면 자유롭게 산호초 사이를 수영할 수 있어요. 산호들이 정말 예뻐서 제가 2번이나 방문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예쁜 곳들이 대체적으로 수심이 깊어서 물이 무서우신 분들은 간조대 방문하는 걸 추천해요. 시간이 12시여서 거의 맥스 간조입니다. 물 너무 없는데? 그저께 왔을 때 여기가 엄청 깊었는데 지금 막 걸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엄청 얕고 엄청 투명하고 이쁩니다. 이번엔 간조에 방문해서 다리 넘어 비치 쪽으로 가보았는데요. 글쎄 이렇게 멋진 산호들이 있더라고요. 이 산호에는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말이지 경이로웠어요. 영상으로 이게 다 담기지 않아 아쉬울 정도. 간조 때 수영하다 보면 이 포인트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간조에 한번 방문해보세요. 여기가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호나쿠스 해변이에요. 여기라고? 맞아? 여기를 따라간다고? 누가 핸드폰 놓고 갔나봐. 호나쿠스 해변은 좁아 보이지만 저 바다 앞쪽까지 다 산호지대가 펼쳐진 지형이에요. 이곳은 물이 정말 맑아서 물 밖에서도 이렇게 물고기가 보일 정도더라고요. 주차장에 장비 대여하는 트럭은 있었는데 비싸니까 장비는 한국에서 다 챙겨오는 걸 추천해요.
제가 여기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맑은 물색과 해변 바로 앞에서 소나초와 물고기를 실컷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 초보자들도 수면에 둥둥 떠서 산호와 물고기를 이렇게 가깝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죽은 산호들도 좀 많아서 안타까웠지만 살아있는 산호들도 많고 물고기가 많아서 정말 예뻤어요. 다만 이 산호지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생각 없이 구경하다 보면 교류에 흘러갈 수 있어요. 항상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놀이 하세요. 그리고 만조대는 수심이 꽤 깊어지니까 여기도 간조대를 추천. 그렇네. 어제는 좀 더 아래였는데 오늘 더 위로 올라와 있네. 역시 만조라 지난번 방문 때보다는 수심이 많이 깊어졌어요. 다이빙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때가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맑은 물색과 다양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어서 역시 저의 최애 해변입니다. 먼저 소개할 포인트는 바로 야비지예요. 미야코지마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도 보이는 최대 산호 군락지예요. 이곳은 투어로만 방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야비지 갑니다. 장마가 어제 끝난 거래요. 오늘부터 엄청 예쁜데 대신 엄청 더워요. 다리미를 걸려면 야비지 갑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입수. 야비지는 최대 산호 군락지인 만큼 산호들의 크기가 해안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다만 본선과 떨어져 있는 만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파도나 너울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계속 못 가다가 이날만 투어가 진행한다고 해서 갔는데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쉽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힘든 투어가 될 수 있어요. 와. 두 번째 포인트 입수. 야비지는 구역이 워낙 넓어서 투어마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 그날의 바람 방향에 따라 포인트를 바꾸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투어를 가신다면 저와는 또 다른 포인트에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만의 야비지를 즐겨보세요. 드디어 바다거북이 포인트 아라쿠스코 해변이에요. 간조부터 만조까지 바다 상황과 거북이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라쿠스코에는 장비대여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야외 수도시설이 있어서 바닷물을 씻어낼 수도 있어요. 주차장도 넓게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과 코인 샤워실도 있어서 시설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그럼 아라쿠스코에서 거북이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다거북은 해변 왼쪽으로 많이 가야 있어요. 왼편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그럼 그곳에 거북이가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쪽 해변으로 헤엄쳐서 가다 보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바다거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특히 만조에 방문하신다면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만조 때 거북이를 보려면 발이 닿지 않는 수심까지 나가야 돼요. 꼭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셔야 해요. 잠수를 할 줄 안다면 잠수를 해서 거북이와 수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구명조끼를 입고 있더라도 수변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거북이들이 숨을 쉬러 올라오니까 그때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여러 마리 거북이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거북이를 구경하다 보면 먼 바다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조류가 있어서 해안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꼭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갈 체력을 남겨두세요. 거북이를 봤습니다. 4마리 봤는지 5마리 봤는지 중복해서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경이로웠고 거북이랑 같이 수영을 했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기 꼭 오세요. 안녕 아라쿠스코. 즐거웠다. 고마웠다. 안녕.
이렇게 오랫동안 놀아줘서 고마워. 응? 잘 가. 올라오나? 올라오나요? 올라온다. 와. 잘 가. 안녕. 고마워. 오늘 즐거웠어. 아, 너무 귀엽네. 물놀이 하기 좋은 최고의 바다. 미야코지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오키나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